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이슈 포커스입니다. 자, 이 이슈 포커스 시간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에 사용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주요 무기 체계들을 한 번씩 이렇게 알기 쉽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그래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여다보는 시각이 좀 더 깊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일본 무기입니다. 아니, 일본 무기가 왜 지금 여기에 소개가 되지? 일본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일본판 스팅어입니다.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있죠. 세인트 스팅어라는 칭호까지 받은 그 스팅어, 우크라이나의 실전 대비 하나라는 건데 일본의 91식 지대공 미사일, 바로 스팅어 미사일을 그대로 복제해서 일본에서 만든 이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이게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갈 것 같습니다. 어떤 미사일인지 보겠습니다. 자, 일본 자위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일제 지대공 미사일을 공급한다고 라는 건데 11월 6일 날 일본의 그랜드 프리라는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 전략 개정에 맞추어 방위 장비의 해외 이전에 관한 조건 완화를 명기하는 것으로 자위대법을 수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23년 중에 자위대가 보유한 중고 장비품의 해외 수출이나 무상 제공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신형 19식 자주포로 교체되고 있는 구형 FH-70 견인 곡사포, 155mm 포탄, 91식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등을 내년 중에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일본은 그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무기 수출이 안 되죠. 무기 수출도 안 되고 기술 이전도 안 되고 무상 공여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준다, 이건 무상 공여죠. 그거 어떻게 되냐? 법을 개정하겠다 이겁니다.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표결만 들어가면 된다. 표결이 완료되면 바로 그냥 갖다 주겠다라는 건데 뭘 주냐? FH-70 견인곡사포. 이게 지금 일본이 쓰고 있는 155mm 야포인데요. 이걸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19식 자주포로 교체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거 주면 된다. 근데 이게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어요. 스웨덴이 만든 야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쓰고 있으니까 특별히 다른 교육 필요 없이 그냥 주면 된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155mm 구형 포탄, 이것도 왕창 주고, 이 19식 자주포는 신형 포탄으로 쓰자. 포탄도 신형이나 구형에 따라서 성능도 차이 나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 19식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이거 주자 라는 건데, 이거 이제 준다는 겁니다. 실루엣 이거 딱 있는데요. 스팅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남의 불행은 그들에게 기회죠. 철저하게 계산된 일본 정부의 대우크라이나 전략입니다. 6.25로 인해서 일본은 전쟁으로 완전 박살이 났던 일본을 일으켜 세웠죠. 그래서 완전 세계 최강의 부국이 되었던 일본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여기도 잘 접근해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완전히 올려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등극하자 라는 그런 장기 전략을 세우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이용해 먹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자폭 드론으로 박살이 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아유, 드론 때문에 힘드시죠?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이참에 안보리 개혁 동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일본 상임이사국으로 꼭 좀 찍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 세계에게 방공무기라면 뭐든지 좋다. 뭐든지 좀 달라. 왜? 이란으로부터 대량 도입한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자폭 무인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계속 나고 있으니까 방공무기가 너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이제 일본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지금 뭐냐? 경제적 황금기였던 1980년대 일본이죠. 미국과 동시 조달한 스팅어 미사일입니다. 1981년 미국이 1970년대 스팅어라고 하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했고, 그걸 1981년도에 미군이 납품받아서 실전 배치했는데, 그 미군하고 똑같은 속도로 일본도 이걸 스팅어를 대량으로 샀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상 어떻습니까? 라는 건데, 이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이때 일본은 정말 뭐 어마어마한 경제대국이었죠. 인구는 미국의 3분의 1인데 이 국내 총생산이죠. GDP가 미국의 3분의 2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경제력이. 인구는 3분의 1인데 경제력은 3분의 2다. 그럼 2배로 잘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일본은 당시 미국에게 노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자.
라는 이 책까지 나오고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멋있다, 일본 멋있다, 우리도 노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자라고 했는데 일본은 노라고 한번 하자고 하다가 미국에게 뺨거하게 쳐맞고 프라자 합의, 1985년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환율 제재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이 뭡니까? 잃어버린 40년으로 치닫고 있으면서 이제는 대한민국하고 1인당 GDP 역전의 위기에 놓여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노라고 말하고 싶었던 일본의 오만입니다. 스팅어를 능가하는 멘페이지를 만들자. 그래서 방위청 님이 기술연구본부님을 채팅방에 초대하셨습니다. 1983년. 지금은 방위성인데 그때는 방위청이었어요. 명색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 강국인데 단거리 대공미사일 정도도 못 만들면 되겠냐? 형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하고는 이제 기술연구본부를 닥달했어요. 우리로 치면 ADD죠. 하이! 지금 육자에서 쓰고 있는 스팅어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 개발하라는 말씀 아니면 신이 뭡니까? 아유,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하니까 아유, 그래, 눈치 빠르네. 그동안 스팅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충분히 해봤을 테니까 이제 그거 압도하는 미사일 만들어 와. 이 형이 기막힌 파트너 하나 붙여줄게 하고는 야, 도시바 입장해 해가지고 방위청님이 도시바님을 채팅방에 초대하셨습니다. 도시바, 우리 어릴 때 도시바, 소니, 산요, 야, 이런 메이커들 보면 정말 넘사벽의 그런 메이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도시바 우리 삼성이나 LG보다 못하죠. 그런데 이때는 대단했죠. 그래서 도시바가 딱 들어와서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하면서 요즘 TV랑 가전에서 미국 시장 석권하고 있는 도시바 원문이다. 이번에 작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는 자기네들이 스팅어를 능가하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만들어주겠다. 하고는 도시바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전자공학 기술이 집약된 고성능 시커입니다. 스팅어의 상위 호환 제품 91식의 탄생인데요. 1983년도에 개발 결정을 하고 1987년도에 체계 개발에 들어갑니다. 이제 기본적인 설계 다 만들고 그리고 이제 1991년도에 완성했어요. 그래서 스팅어처럼 생겼습니다만은 스팅어는 아니문이다 하고는 스팅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아주 약간 작고 아주 약간 가볍습니다. 그래서 스팅어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스팅어 아니문이다. 그래서 이 성능을 보면 자칭 세계 최강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정말 엄청난 스펙이에요. 미국도 AIM-9X, 즉 슈퍼 사이드와인드에서나 구현했던 기술 임원이다. 그런 기술이 엄청난 기술이 91년도에 들어갔는데요. 물론 이건 나중에 2006년도에 더욱더 개량하면서 넣었어요. 길이는 1.47m, 그리고 미사일 길이는 1.43m, 그리고 미사일 직경은 80mm, 비행속도는 마하 1.9, 중량은 총 중량은 17kg, 그 중에서 미사일 중량은 11.5kg. 그러니까 스팅어 중량보다 한 500g 정도 더 가볍죠. 500g, 꽤 큰 차이죠. 유도 방식은 초창기 91년식은 적외선으로 잡고 TV시커로 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데 나중에 2006년도에 개량을 한번 했습니다. 이 개량 버전은 뭐냐? 적외선 영상 유도, 열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열을 이미지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냐를 딱 따서 그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는 그 열의 형상을 쫓아가니까 적 전투기나 적 헬기가 플레어를 터뜨린다 하더라도 그 플레어가 그냥 불꽃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엔진 외기열이나 이런 것보다 더 뜨겁기 때문에 미사일이 플레어를 쫓아가게끔 만드는 것이지 이 플레어는 그냥 불덩어리니까 헬리콥터나 전투기의 형상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얘는 그런데 전투기의 형상을 딱 기억해가지고 그걸 쫓아가니까 플레어를 아무리 많이 터뜨려도 속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걸리면 무조건 격추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미국도 슈퍼 사이드와인더, 우리 F-15K 이런 데 장착하고 있는 슈퍼 사이드와인더에서 구해낸 겁니다. 그래서 슈퍼 사이드와인더에 딱 걸리면은 저기 플레어 아무리 터뜨려도 그냥 가는 겁니다. 왜? 미사일이 생긴 형상을 기억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뛰어난 스펙의 지대공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일본판 스팅어에 이어서 일본판 어벤저도 등장했습니다. 1993년도에 93식 야전 방공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야, 이거 너무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미국이 볼멘 소리를 합니다. 왜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벤저 험비에다가 스팅어 8발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거와 똑같이 토요타에서 만든 일본판 험비 그 위에다가 91식 스팅어를 그대로 뺏긴 91식을
여기다가 또 8발을 얹었네요. 그러니까 험비도 뺏겨서 일본판 험비 만들었죠. 스팅어도 뺏겨서 일본판 스팅어 91식 만들었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컨셉 어벤져를 뺏겨서 93식으로 만들었어요. 야, 이건 너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일본은 그때 미국에게 협조를 너무너무 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 뭐 그럼 어떠냐 그래 해라 그래. 어차피 니들만 쓰지 수출은 못하니까 우리의 수출을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 써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일본의 91식 미사일 공여를 받을까요? 별도의 운용 교육이 필요 없는 무기입니다. 자, 그래서 스팅어는 아니지만 스팅어와 똑같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91식의 운용 교범을 보면 목표물을 발견했을 때 운용 절차가 쫙 이렇게 나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쭉 나오죠. 뭐 한자와 일본어로 막 적힌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쫙 1번부터 12번까지 딱 적어놓고 맨 마지막에 한 줄이 딱 있죠. 이게 뭐라고 했냐? 발사 방법은요. FIM-92 즉 스팅어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요거는 잊어버리시고 스팅어를 운영해 보셨던 분들 그냥 스팅어하고 똑같이 쏘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스팅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별도 교육 필요 없이 스팅어하고 똑같이 쏘면 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그리고 스팅어보다 성능도 더 좋죠. 자, 이런 무기를 주는데 물론 뭐 일본이 줄 때 2006년도에 개량한 그 버전을 처음부터 주지는 않을 거고 91년도에 만든 그 구형 밀어내기 차원에서 그걸 좀 갖다 주겠죠. 자, 그래서 일본의 91식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후 즉 2차 대전 이후에 최초로 일제 무기로 적을 격파하는 실전 기록을 세울까라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타트가 되어서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는 그런 단계를 밟아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이렇게 보통 국가가 되는 것은 제가 우려할 바나 또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조국을 지키는 것은 또 환영할 그런 점인데 어쨌든 일본이 이렇게 이런 틈을 이용해서 보통 국가화 되는 것은 좀 우려스럽고 그렇지만은 현재 제도적으로 우리의 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인접국이기 때문에 잠재적 적국이니까 우리가 항상 지켜보는 그런 경계심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기왕 가는 거 굉장히 큰 전과를 올려주기 바라고. 근데 이게 이제 주로 헬기를 격추하는데 러시아 지금 헬기 다 격추됐죠. 그럼 뭐 하냐? 드론을 격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전과 올려주기를 바라고 가게 된다면 이라는 첨언을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